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송지연 이상훈 앵커를 대신해 MBN 뉴스와이드를 새로 진행하게 된 정광재입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도 소중한 6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뉴스와이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9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첫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네, 설설 끓던 경제 투톱 교체설이 오늘 단행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경질되고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도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번 투톱 인사 교체 배경 또 높아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떤 선택지가 놓이게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일 엇박자를 낸 김앤장 오늘 결국 동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동거는 마침표를 찍게 됐죠. 두 사람의 최근 발언 한번 살펴볼까요?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리고 현재 경제 위기로는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에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위기가 있다. 이 말이 여러 다른 해석을 낳으니까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라면서 선을 긋기는 했지만 여하튼 이런 발언들이 누적되면서 교체까지 이어졌습니다.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됐고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책실장 자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시한을 3주밖에 앞두고 경제투톱을 교체하게 된 셈인데요. 청와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의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포용국가 설계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총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경제 3축으로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3축의 경제 기조를 잘 좀 실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한다면 저는 매주 김수현 정책실장하고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조율되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좀 중심이 돼서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 배경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명자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실제로 이 경제 투톱을 교체한 진짜 배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들을 다 적어주셨는데요. 차재원 교수님 가장 먼저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그 인사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이때까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이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이 나름대로 이 강한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동시 경질이 된 이유 자체가 아마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그런 문책이나 경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 분위기 쇄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위기 쇄신이지만 그렇지만 경제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정경제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는 다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그리고 지난번 시정연설 때도 과거 경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사람의 경제 투톱을 바꿨지만 그 자체가 이 정책 기조의 변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의 정책 기조를 좀 더 공고히 해서 강하게 밀고 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차재원 의원 얘기 잘 들어봤고요.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할 거면 정기국회 전에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참았다가 정기국회가 끝나면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요. 네.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공정한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자문을 많이 해왔던 예를 들면 김광두 교수라든지 뭐 변희하고 국장 우석훈 교수가 요즘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한 가지는 일자리를 파기하는 경제는 공정경제가 아니다. 네. 두 번째, 어떻든 시장에서 시장이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네. 이것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결국은 역시나 돌려막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지금 상황은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난다. 네.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압도할 수 있는 뭐 유능하고 센 부총리가 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 위기적 징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정책 기조를 좀 전환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돌려막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력풀이 그만큼 좀 적다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여야정 그 협력체 회의할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노란 봉투에다가 일부러 돌려막기 하시면 안 됩니다. 폭넓게 유능한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딱 집어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홍남기 김수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죠. 그럼 강기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좀 더 현 정권과의 뭐 어떤 뭐 말이 통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변경도 아니고 원팀입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외교안보팀은 임종석, 서훈, 통일부 장관 등으로 원팀으로 해서 잘 해졌는데 경제 쪽은 원팀이 안 돼서 소리가 났다. 그래서 이 원팀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인사를 하면서 윤영찬 수석이 포용국가, 원팀, 정책 조율, 실행력 이 네 가지에 딱 맞는 사람들이 오늘 네 사람이 조율된 겁니다. 사실은 김수현 실장이나 사회수석, 후임 사회수석 김현명 수석은 실제로 이 포용국가를 디자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포용국가를 위한 원팀을 해나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전국이긴 하지만 예산은 지금 이미 많이 진도가 나가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고 새로운 심기 일점의 원팀을 만들어야 할 네. 적기가 지금이다. 오히려 연말보다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인사는 포용 국가를 향한 경제 원팀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분은 돌려막기라고 하셨고 한 분은 원팀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인사를 두고도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의견 주셨습니까? 저는 지금 팀워크를 강조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 기조를 정해서 쭉 추진해 오셨는데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실상 분배 체계였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 진단을 가치 판단 없이 제대로 해서 이 현실 진단을 반영한 정책 기조의 변경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네. 그것을 살짝 내비쳤던 것이 김동연 전 부총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저임금 인상도 속도 조절 얘기를 했었고 이번 2019년도 예산안도 0.2%좀 낮추자라는 주장을 했었고 네. 자 이런 것들을 현실 경제를 아는 실물 경제를 아는 이런 그 관료 출신의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얘기를 지금 이념에 잣대 갖고 이것을 경청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기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 경제 진단이 사전에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팀워크가 아니고 일단 약간의 소리가 나더라도 네. 올바른 정책 기조를 위한 어떤 순환적인 그런 꼭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 다 교체를 이렇게 동시에 전격적으로 하시는 것은 좀 아쉽죠. 네. 자, 반대편에 계신 현근택 네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경제관료였지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경제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렇지만 약간 결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게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주요하게 지금 말하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다음에 이제 공정 경제 세 부분이었는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 특히 이제 최저임금 문제 갖고 싸우느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김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료 생활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이제 대학 총장으로 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결국은 오늘 이 공정경제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라든지 프랜차이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재벌의 그 집업 구조라든지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런 면에 본다 그러면 어쨌든 정부 바뀐 이후에 어쨌든 관료 사회를 다시 잡고 그다음에 힘있게 기존의 정책들을 세웠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원팀이라는 말도 있었지만요.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원탑이었다고 봅니다. 경제 누가 이제 경제의 책임자냐 했을 때 그렇죠. 경제 그동안 부총리 책임자다. 뭐 여러 이 부분을 의견이 분명하게 정책실장 임명되신 분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그동안의 엇박자라는 얘기를 좀 줄이면서 이제 새롭게 그동안에 가졌던 만들었던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기 경제팀의 추진력, 그러니까 업무 추진,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동력은 더 확보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기존의 그 공정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혁신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펴보지도 못했어요. 이 최저임금 문제 논란에 쌓이면서 그런 면다 본다 그러면 분위기 전환하기에 딱 맞다. 그리고 오늘 공정경제 아마 회의를 개최한 것도 그런 취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한 걸음 더 떨어져서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전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절대 실패가 없다는 의지를 내비치신 것이다. 결국엔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잘 봤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경제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챙길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원톱을 경제관료로 앉힘으로써 경제에 대한 미세 조정을 좀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그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네. 위원장으로 앉혔죠. 권구훈 위원장은 사실 투자은행 출신인데 투자은행 출신은 사실 이런 진보적 정부에서는 맞지 않는 경력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을 앉혔는 걸 보면 결국에는 경제 관료들의 말을 좀 듣기 시작한 네. 것이 아닌가. 좀 변화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보면 경제 분야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청와대가 자인한 것처럼 그 원팀, 실행력, 정책 조율 능력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해 안 됐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거든요. 결국 이번 경제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을 바꿈으로 해서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다소나마 미세하게나마 조금 조정이 일어날 것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독 자기 자리에서 자이든 타이든 물러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안 되는 집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들 하는데 자유한국당 상황을 놓고 보면 요즘 당이 잘 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저희 뉴스와이드의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